사무실 안은 한순간에 숨이 막히는 듯 고요해졌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집어든 이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 멈췄다. 눈빛은 놀람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기억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흔들렸다. 제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이 동생 캐서린이 맞습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이 사람은 제 동생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강세리. 내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입니다. 말이 끝나자 사무실의 공기가 뚝 끊어진 듯 얼어붙었다. 강재인의 얼굴은 피가 가신 듯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요? 태호 씨가 세리와. 순간 김도윤의 눈빛도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신중하게 물었다.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태호는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뱉었다. 착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혼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제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이 하얗게 떨렸고 눈빛은 허공을 헤맸다. 도윤은 그런 제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그마저도 말로 위로할 수는 없었다. 지금의 정적은 단순한 당황이 아닌 인생 전체가 뒤흔들리는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듯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2014년 뉴욕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세리는 당당했고 야망이 있었죠. 누구보다 똑똑했고 또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를 물으면 늘 화제를 돌렸고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하며 입을 다물었죠.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아픔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호는 얼굴을 굳혔다.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리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문했다. 임신이라고요? 네. 당시 저는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아이니까. 결혼 준비까지 했죠. 그런데 세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어요. 태호의 시선이 창밖 어딘가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어린 듯 보였다. 그리고 임신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세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숙사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호성이 곧장 끼어들었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2015년 3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 동생 캐서린도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순간 제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럼 세리가 캐서린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겠죠? 태호는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둘 다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도윤이 한동안 고민하다 다시 물었다. 혹시 그 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세리가 특이하게 행동한 건요? 태호는 손을 꽉 쥐며 기억을 끌어냈다.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한 지 며칠 뒤 그녀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5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정호성이 눈을 크게 떴다. 50만 달러라니. 당시 제가 아트 딜러로 번 돈 거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돈을 건넨 바로 다음 주 세리는 사라졌습니다. 돈과 함께 그리고 내 아이와 함께. 태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다 마침내 낮게 깔리며 멈췄다. 그 말은 곧 사무실을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 순간 갑자기 이태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황기찬.
정호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받으세요.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이 눌리자 황기찬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호 씨, 어제 미처 다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오후 8시쯤이 좋을 것 같군요. 태호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황기찬의 자택. 현관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장난감 상자가 들려 있었다. 거실로 뛰어나온 황지호. 아빠, 누구야?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고 상자를 내밀었다. 지호 맞지?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황기찬은 흐뭇한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했다. 대단하시군요. 아이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아시는군요. 그러나 태호의 마음속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부러 천천히 2층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강세리와 마주쳤다.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세리의 얼굴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태호는 날카로운 웃음을 띠며 말했다. 지호 회장님 아들이 맞아? 난 도무지 그렇게는 안 보이던데. 세리는 급히 태호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당신 제정신이야? 기찬 씨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태호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언제까지 속일 거지? 황지호 내 아들이잖아. 세리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태호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쳤다. 굵은 글씨로 적힌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999%. 의뢰인 A 이태호. 의뢰인 B 황지호. 순간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끝이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게 뭐야? 태호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를 압박했다. 증거는 거짓말을 안 해.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지호는 내 아들이야. 이제 내 입으로 말해. 황지호는 내 아들이라고. 세리의 눈빛이 흔들리고 손은 종이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가슴을 쥐어뜯듯 괴로워하던 그녀의 얼굴 위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너져가는 기색이 뒤섞여 번졌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다. 내가 숨기려 했던 진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세리는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글자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였다. 강세리의 끝없는 거짓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사라진 캐서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